18년 만에 여야가 연금 개혁에 합의를 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늘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늘리는 방안이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하는데 1년 넘게 걸린 이유는요, 서로의 선택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답밖에 없는데 정답을 찾아야 되고 매년 표를 받아서 4년씩 수명을 연장하는 의원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정답보다는 정치적인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민연금은 출산율 하락이랑 GDP 증가율 둔화가 만나는 시점부터 폰지 사기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사기가 아니었죠. 근데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기로 바뀐 겁니다. 출산율이 과거처럼 유지되고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면은 국민연금은 존속 가능한 모델이에요. 두 조건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민연금은 존속이 어렵습니다. 여야 합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소득료율을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을 같이 올렸어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돈을 더 내자가 핵심인데 욕을 안 먹으려고 돈을 더 받자는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겨우 고갈 속도를 9년 늦췄습니다. 2064년 고갈이면요, 00년생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한 푼도 수령 못해요. 90년생은 10년 받을 수 있고요, 80년생은 20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갈되고 나면은 국가 예산으로 메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오는 시점에서는요, 국가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기댈 데도 없는데 왜 이런 방안을 내느냐, 그래서 오답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보험료율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갈 시점은 꽤 뒤로 가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나이 든 사람은 그래봤자 몇 년 더 내면 끝이에요. 부담이 덜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수십 년을 더 내야 돼요. 몇 년 더 내는 거와 수십 년 더 내는 거는 공평하지 않죠. 결국 수령자를 건드려야 효과가 나오는데 표가 무서우니까 여기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험료율을 이거보다 더 올리면은 청년들 입장에서 저축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어져요. 국민연금의 메리트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은 인구 피라미드 중위 연령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장 이득을 봅니다. 몇 년 조금 더 내고 연금으로 더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정치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치밀한 계산으로 만든 겁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요, 40세에서 64세 인구층이 가장 두터워요. 베이비 부머부터 과거 국민학교를 다녔던 80년대 초반생들까지가 포함되는데요, 이 층이 대한민국 국민의 50%를 차지합니다. 투표권으로만 보자면은 2030은 1300만 표고요, 40세 이상은 3100만 표예요. 그럼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역구가 254석이고 비례가 46석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다음 총선에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청년을 위하자는 목소리는 내세울 수 있겠죠. 제로섬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정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정치란 누구에게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나눠주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이죠. 지금 같은 제로섬 게임에서는 철저하게 표를 계산한 연금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이번까지 합치면은 3차 개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못하고 소득 대체율만 70에서 40%로 내렸어요. 소득 대체율이 계속 내려가면서 일찍 가입한 사람은 유리하고 늦게 가입한 사람은 불리해지는 게임이 된 거죠. 불공평한 게임에 젊은이들을 강제로 가입시킨 겁니다. 이 게임은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봉양하는 방식인데 다음 세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모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게임 구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전 세대는 기대 수명 증가로 그 수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 쪽은 모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돈을 내야 되는 쪽은 모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결국 끝은 파산밖에 없다라는 거죠. 연금 개혁이라면 이 불공평한 게임을 공평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욕을 먹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전 세대에게 설득을 하고 희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설득하려는 사람도 없고요, 희생하려는 세대도 없어요. 너희들이 늦게 태어난 거니까 그냥 이 제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면 젊은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령자의 소득 대체율은 건드리지 않고 이후 사람들의 소득 대체율만 계속 내리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건 파격적인 일인데요, 가입자 입장에서 9%에서 4%가 증가하는 거니까 절반 정도의 기여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부담이 상당한 거죠. 기업들도 그만큼 부담이 증가하니까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고갈 속도가 별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미 모수가 많이 쪼그라들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늘려봤자 고갈을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국민연금은 곧 부도나기 직전의 기업과 같은 상황이다. 빨리 회생 신청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릴 수 있다라면서 돈을 조금 더 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시뮬레이션 저도 많이 돌려봤죠. 근데 지금이라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게 피해가 제일 적습니다. 국민연금 지출이 4년 만에 47%가 증가했어요. 베이비 부머 은퇴 시기가 맞물리면서 보험료 수입은 큰 증가가 없는데 지출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매출은 안 느는데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이면은 주가가 먼저 폭락하죠. 그리고 몇 년 뒤면은 기업은 파산하죠. 국민연금이 지금 그런 상태죠. 대충 눈치챈 사람들은 해외로 이민 가기 바쁘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설마 이렇게 되겠어? 기다려보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걱정됩니다, 진짜. 문제는 국민연금의 주요 수입원은 젊은 층이 내는 보험료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파산한
파산하면은 파산 시점에 돈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 가장 많이 떼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혁으로 64년에 고갈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정점 연령이 95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와 이 아랫세대들은 정치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연금 개혁을 해봤자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지는 안 봐도 뻔하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연금의 적립금은 2040년 정점을 찍고 급격히 무너집니다. 정점에서 14년 지나면은 모든 적립금이 고갈돼요. 기업의 현금이 이렇게 고갈될 거라고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아예 바꾸던가 수익성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빨리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낫겠죠. 국민연금에서 칭찬할 점은 기금 운용 수익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도 구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반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도요, 시장의 평균을 따라가거든요. 경제가 침체로 돌아가면은 이제 과거처럼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개혁은 모수를 늘려야 되고요. 지금의 연금 개혁은 모수를 늘리자, 보험료율을 늘리자, 이게 선택 아닌데 둘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건데요. 만약에 2배로 늘려서 18%로 보험료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소지는 2082년 정도예요. 그럼 이제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세대는 연금 수령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율을 아무리 많이 올려봤자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안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제가 보는 지출의 문제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모두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갈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한테 다른 달콤한 제안들을 주는 거죠. 국민연금 포기하는 대신에 나라에서 다른 혜택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이 선택은 어때요? 이런 대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게 만들고 아닌 사람들은 다른 선택으로 빼게 만들어서 국민연금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죠. 기업에서도 구조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나가야 될 사람들한테 몇 년치 연봉을 미리 줄 테니까 희망퇴직해라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 받아서 내가 개인 사업하고 싶었던 거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가고,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잖아요. 기업이 망하는 것보단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게 서로에게 위한 겁니다. 보통 기업은 그렇게 구조조정하고 나면은 수명이 연장되거나 체질이 개선돼서 살아남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도 이런 방법의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국민연금 낼 수 있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23년생은 03년생보다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출산율은 93년 기점으로 한번 무너졌었고요. 00년 기점으로 한번 또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2025년 기점으로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2015년 출산율 감소 속도는 상당히 심각한데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인구 소멸 수준이죠. 2015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국민연금 장기 전망에는 출산율이 1.2명까지 반등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반등하지 못한다면은 2054년 고갈이 아니라 더 빨라질 거고 보험료율 증가로는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보루는 국가 예산으로 국민연금 적자를 메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50년에는 85조의 적자를 보태야 되고요. 2060년에는 170조 원을 보태야 돼요. 그것도 출산율 1.2명 기준이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많이 보태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만 무너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더 심각한데요. 2040년에는 678조 원이 적자고요. 2050년에는 2518조 원이 적자예요. 국가 예산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보태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한계치를 넘어가 버렸거든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은 각자 도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밖에 없다라 봐요. 그냥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가지고 이 적자를 막으면 안 되냐 이런 주장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 나오는 건데, 빚내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라의 수명은 갉아먹어도 표를 위해서는 가장 좋거든요. 분명히 이런 제안 어딘가서 할 거예요. 문제는 그냥 냅둬도 국가가 더 채권을 찍어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은행에 가면은 소득에 맞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소득에 맞게 국채를 찍어낼 수 있는데 GDP 성장률을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만도 못한 성장률을 보여주는 한국인데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국채를 찍을 때마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조달금리는 급격히 상승해요. 국가 재정이 건전해서 국채이자 3%라고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 볼게요. 한 엔비디아 몇 개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2050년에는 연간 122조 원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세입은 총 규모로 치면은 600조 원이 넘지만 200조가 넘는 돈이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세수는 390조 원입니다. 최근 3년간 늘지 않고 있죠. 늘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예요.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가 안 돌면은 국가 GDP 성장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늘지 않는데 빚만 급격히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급격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나요. 2050년이면 인구 40%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즉 연금 수령 대상자가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죠. 이게 정답이 있을까? 지금 상황은 정답이 없어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개인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2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좋은 정답을 낼 거라 믿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는 정답이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내는 정답은 한 명의 의견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정답들이 아니다. 결국 다음 세대만 희생시켜서 지금 세대를 유지하자는 전략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은 청년 세대까지만 포함되겠죠. 이제 태어나는 세대는 또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선조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번영을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산업화 시대의 주역이었었어요.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조부모 세대는 6.25 전쟁과 국력 회복을 위해서 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증조부모 세대는요,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더더욱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희생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백미로만 보면은 한국은 성장가도를 잘 달린 국가지만 앞을 보면은 지금 위기와 절망이 보이는 국가예요.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한국의 과거로 회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해결책이 나와야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는데 2부에서는 저도 개인적인 해결책을 제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